이번 시간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사 역시 한자어입니다. 움직일 동자의 말사. 무슨 말이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자를 계속 써놓는 이유는 글자에 담긴 의미를 알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동자가 움직일 동자라는 것을 알면 동사란 말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거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한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가진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계속 써놓는 거예요. 한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 그리고 영어로는 버브라고 씁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동사를 버브라고 쓰고 V로 표시를 합니다. 약어로 기억해 두고. 사전적으로는 문장에서 동작과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니까 동작, 액션, 무브보다는 액션, 그리고 상태, state라는 두 개를 나타냅니다. 동작은 한자에 있는데 상태가 없죠.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동작과 상태라는 것을 포함한 게 동사예요. 근데 굳이 상태를 안 외워도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사는 문장을 구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8개의 품사 중 동사를 맨 마지막으로 뺀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이 동사가 끝나면 다음에 문장을 나갈 텐데 문장을 구분할 때 핵심이 되는 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품사 중에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뺀 겁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을 한번 봅시다. 먹었다. 먹었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먹는다. 이세 과거형이 at이죠. 글자도 바뀌고 발음도 바뀌고. 어쨌든 먹었다를 영어로 하면 at인데 영어는 일단 놔두고 한글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막연하나요? 그러면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육하 원칙이란 기사랑 누군가의 보고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글쓰기 방법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입니다.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상대방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먹었어. 뭘 먹었다는 거죠? 누구랑? 부모님이랑. 언제? 어제. 어디서? 빕스에서. 무엇을? 스테이크를. 어떻게? 썰어서. 왜? 내 생일이라서. 이해가 되나요? 뭉치면 어제 내 생일이라 부모님과 빕스 가서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었다. 이해가 되나요? 결론은 먹었다. 먹었다로 문장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는 언제 먹었니? 어디서 먹었니? 무엇을 먹었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문장의 핵심은 먹었답니다. 먹었다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한글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다. 잘 안 와닿죠? 영어 예제를 봅시다. 아는 단어들이 좀 있나요? 이 지문에서 20% 정도의 단어를 나는 알고 있다. 이러면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뭐다? 23년도 작년 대학 수능 시험 문제지. 영어 영역, 3교시, 홀수형. 홀수형 있으면 짝수형도 있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친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이걸 풀으라고 내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는 대학 수능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6년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험을 잘 쳐야 된다. 이 시험을 잘 쳐야 되는 이유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고 일단 이 지문을 꺼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꺼냈으니까 대학 수능 시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죠. 대학 수능의 영어 시험 문제는 45문제, 듣기가 17문제, 독해가 28문제. 그리고 듣기는 25분을 주고 독해는 45분을 줍니다. 총 70분. 듣기는
방송에 놓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독해만 봅시다. 28문제를 45분 만에 풀려면 한 문제당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나요? 45 나누 28 하면 되죠. 2배가 안 되죠.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 문장을 1분 30초 안에 읽고 해석하고 풀어야 됩니다. 더 되는데 마킹도 해야 되죠. 답을 답안지에 써야 됩니다. 쓸 시간을 빼면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겠죠? 단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고3까지 5,000개 이상 외워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1분 30초 안에 못 풀면 시험 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민할 게 아니니까 우리는 첫 문장만 봅니다. 첫 문장, 요 문장 때문에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있다. 특히 동사를 찾아봅시다. 동사. 보이나요? turn, here, 보이나요? 한 문장인데 동사가 2개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죠. 여기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and가 생략할 수가 있어요. 틀린 문장은 아니다. 어떤 동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장에서. everywhere 몰라도 돼요. we turn, we hear, about. 이 단어는 저도 모르겠네요. 왜 어떤 기억조차 없습니다. 뭐라고 읽을까요? almighty 정도가 되겠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almighty, cyberspace. 다운표까지 쳐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만 봅시다. turn이 뭐죠? 기억이 안 나나요? turn left, turn right. 돌다죠. 돌다. 그런데 turn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turn은 돌다라고 생각합시다. 아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hear. 듣다죠. 듣다. 우리는 about 뭔가를 듣고 있어요. 돌아요. 이상하긴 한데 듣고 있어요. 뭘? 다운표. 사이버스페이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노블록스, 가상세계, 아바타가 대신 게임도 해주죠. 점프도 하고 장애물도 넘고 전쟁도 하고 그런 걸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은 뭐다?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해서 나온 글들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사이버스페이스다. 동사보다는 이 단어가 더 핵심이지만 이 단어를 우리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되돌아서 막 주변에서 막 이 얘기들을 막 한다. 이 얘기겠죠.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명사 앞에 있으면 형용사겠죠.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2가지만 있으면 된다. 사이버스페이스를 듣고 있다. 이해가 되나요? 문제를 풀 때 모든 단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완전 모르는 단어들은 이렇게 적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석해야 된다. 몰라도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연습을 많이 할 텐데 가장 핵심은 뭐다? 동사를 찾는다. 동사를 찾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장은 우리가 사이버스페이스란 말을 듣고 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 관련된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동사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많은 문법책에서 동사의 종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데 동사의 정의가 뭐였죠? 액션과 스테이트, 움직임과 상태라고 그랬어요. 동사의 정의로 구분하면 움직임을 일반 동사, 상태를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는 동사를 도울 조자죠. 도와주는 동사.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일단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분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분류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설명한 책들이 많은데 전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눕니다. 자동차란 말도 있고
자신이란 말도 있죠. 스스로 자자예요. 동사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타동사. 타인 타자죠. 타인. 기타 등등 할 때 다른 거예요. 동사가 자기 혼자 못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동사는 다시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는 완전 타동사, 수요동사, 불완전 타동사. 난감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요렇게 분류를 한다. 근데 왜 요렇게 분류를 하냐? 문장 중 평서문은 5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로 문장의 구조를 구분을 하는데 뭘로 구분한다? 동사들로 구분해요. 각 매칭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동사, 조동사 설명하고 이 5가지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각각의 의미는 별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동사가 변화하는 게 있어요. 동사가 명사가 되고 동사가 형용사도 되고 동사가 부사도 되고 들어본 적 있나요? 동명사, 부정사, 투부정사, 그리고 시제, 과거도 있죠. 현재도 있고 분사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정리 중입니다. 정리가 되면 한꺼번에 쭉 올리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순으로 쭉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좌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분류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외우라고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이해하는 거다. 이거는 동사가 다 끝나면 한번 다시 와서 한번 봐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쫙 눈에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안 와도 된다. 자동사란 게 있다. 타동사란 게 있다.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상한 용어들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